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 법률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요즘 뭐 민주당이 180석 의석, 뭐 민주당만은 한 114석입니다. 범여권이라고 네, 범여권이. 그러니까 별하별 것을 다 하는데 예. 그 중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민주당 자체로는 당론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1명의 의원들이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판사 탄핵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쯤 이렇게 탄핵안을 국회에 발의한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발의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고법 임성근 판사 네. 탄핵안 이것을 제출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이 진보 정권이라는 데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으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보수에 대해서 어떤 걸 가할 때는 처절하게 한다. 끝까지 간다. 무슨 코미디 제목인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 아닌가. 지금 임성근 부장 저희 연수원 동기고. 그렇습니까? 예, 아주 사람이 점잖고. 엘리트 판사도 돼요. 엘리트죠. 고등부장입니다. 그냥 임성근 부장 판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할 때 그 이동근 부장 형사부장이 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일본 사람 이름 뭐죠? 가스야인가 다스야인가 있지 않습니까? 가토 다스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그러니까 기자인데 그 사람이 칼럼을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때 어디 갔냐? 이 칼럼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무죄 났습니다. 그죠? 그렇죠. 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임성근 수석부장이 그 이동근 부장한테 이 판결 내용을 갖다가 지시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의 관여했다.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넣어달라고 했다면서요. 판결. 그러니까 판결이 유죄 무죄가 문제는 아니고 그 7시간이 사실 지금 뭐 여권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 뭐 사실 무근으로 거의 판결이 났지 판결 주문하고 관계없는데 이걸 갖다 넣음으로써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지금 그걸로 이제 사법농단 재판 관여 이걸로 사법농단의 한 축이죠, 그죠?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그 법관들은 10년마다 그 재임용, 그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2번인가 했었는데, 뭐, 거의 다 통과되는, 그건 거의 100% 통과되고 이상한 사람 한 사람씩만 그렇죠. 그 탈락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임성근 부장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전도양양하고 장래의 대법관감이라고 전부 다 그랬거든. 우리 동기들 중에도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사람 또 인품도 훌륭하고 점잖고 근데 재임용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작년 10월에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2월달 인사에서 뭐 그분은 발령 여부 관계없이 사직이 아니고 재임용 신청 안 했으니까 재임용 신청 안 하면 끝이거든요. 퇴임이죠. 결국 결과는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판사 그만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너를 갈구해야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지만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의 요건이 공무 수행 중에 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보자고요. 그 최순실한테 뭐 돈 엄청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엄청나게 지금 뭐 이재용 그 삼성그룹 부회장도 지금 실형받고 들어가 있지만은 그 정도 사건하고 그다음 임성근 부장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수석부장으로서 한번 알아는 봤겠죠. 이 사건 선고 언제 하냐. 아니면 뭐 그 정도 알아볼 사람이지. 법관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판사, 이동근 부장 판사 전화해가지고, 이거 넣어달라. 그럴 리도 없고요. 그 다음, 그 형사재판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났고. 그러니까, 강요죄로 무죄 났죠.
법원 행정처 임종원 차장이 예. 또 임성근 판사한테 또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또 이동근 판사한테 이런 부탁이 왔는데 좀 그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저쪽의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그 법원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판사들이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런 말을. 부끄러워서. 예. 전부 다 그리고 임성근 부장의 평소 성격으로 볼 때 그런 거 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형사재판에 지금 딴 부분은 무죄 나고 또 그것도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그 재판 1심 판결도 안 났죠, 아마. 1심에서는 이제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죄가 예. 났는데 예. 지금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는 1심에서도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났지만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몇 군데 그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반헌법적인 행위를 재판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또 국회가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탄핵 이야기도 했지만 탄핵이란 게 있죠. 사람을 파면할 거와 같은 정도의 잘못을 저질러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1심 판결을 이제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판결을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4가지 이 사법농단 재판 거의 다 무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고 있고 그다음 그게 유죄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판결 곳곳에 반헌법적인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제형 법정주의라 그러잖아요. 제형 법정주의라는 건 사람을 갖다가 칭찬할 때는 헌법에 없어도 칭찬해도 되지만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할 때는 특히 상대방이 지금 차관급인 고등부장인 판사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있죠. 이 좀 명백해야 된다고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걸로 하면은 지금 우리 공소처 이야기 때도 한참 했지만은 판사 검사들이 일을 못할 거라고요. 아니 이 정부 들어서 반헌법적인 그런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밥 먹듯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게 반헌법적이라는 게 그게 한쪽의 시각이지. 상대방의 그렇죠. 시각에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고 교수님하고 TV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이건 정의를 자기들이 전부 독점하고 있고 자기들만이 정의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부 다 부정이다 하는 건데요. 이런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런 거는 있죠. 어떤 지금 탄핵의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그 어떤 중대한 법관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처벌을 가하는 데 있죠. 이걸 정신이 그런 감이 있다 이걸로 한다면은 그 모든 국민들이 있죠. 우리 이웃 사람이 도둑질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걸로 절대적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탄희 판사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이탄희 의원이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조자룡 헝칼 쓰듯이 한다 그러는데 탄핵이란 제도 물론 있고 이때까지 탄핵이란 게 대법원장 상대로 한 2번 정도 지금 딱 2번 있더라고요. 유태영 대법원장 한 번은 대법관을 상대로 해서 한 번 탄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대법관이에요. 그죠? 대법관 아니면 대법원장. 이 정도면 이거는 이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질서를 정하는 대법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탄핵이라는 게 중대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썼던 걸 가지고 이걸 결국은 이걸 이렇게 왜 일반 판사한테 그것도 이제 곧 그만둘 판사한테까지 쓰느냐 이거는 결국 사법부 말 잘 들어 우리 말 잘 들어 그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행정법원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직무 집행 정지하고 징계 그거 했던 판사한테도 탄핵 또 소리 안 나올 수 없어요. 대개문들이 또 청와대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청원 거기에 탄핵하자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또 일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 그렇죠. 그 사람도 탄핵을 또 낼 수 있어요. 물론 되든 안 되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있죠. 1월 20일 날 전임됐지 않습니까? 이제 전임 대통령이 됐음에도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화당 의원 중에 5명만, 상원 의원 5명만 찬성을 했어요. 예. 탄핵에. 예. 나머지 45명이 이거는 헌법에 안 맞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전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지금 임성근 부장이 있죠. 2월 아마 다음 그 2월에 뭐 2월 8일 예. 그 달력이 없네. 2월 8일인가 하여튼 2월 10일 근간에 예. 그만둬요.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가면요. 이미 포멀 그렇죠. 전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모르고 탄핵 지금 하겠습니까? 절차 진행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저기도 법에도 보면 있죠.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전 공무원 또는 이런 건 아니에요. 공무원이 될 사람도 아니고 지금 공무원에게 탄핵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하는 거지. 임성근 부장은 벌써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해가지고 국회에서 예. 갔을 때는 이미 전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건 탄핵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자체부터 문제되는데 그걸 알면서 했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뭐 대부분 다 장악됐다. 국정이 네. 청와대, 국회,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장악됐다.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 윤석열하고 네. 그 하급심 판사들 대부분은 됐어요. 대법원은 그러니까 놔뒀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때를 한번 보여준다. 본복이라는 예,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덤벼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데서 출발한 거라서 그 동기가 너무 좀 순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도 헌법재판소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들 150석만 되면 되니까. 예. 과반수로 통과되니까.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있죠. 제가 볼 때 그때까지 뭐 형사재판 이거 지금 1심 났다 그랬지만 이걸로 볼 때 탄핵이란 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최순실 정도 개입돼야지 탄핵이 되는 거지. 그것도 그 탄핵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진 사람이 많은데 지금 임성근 부장이 한 행위 지금 그 판결 내용을 지시한 거 전혀 확정이 안 됐어요. 이런 거 가지고 탄핵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지금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하지만은 그 탄핵 결정이 나올 리 없는데 그렇게 나올 때 만일 당론으로 이게 그 탄핵을 추진했다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덮어쓰기 싫다는 거죠. 그건 의원들 개개인이 한 행위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오불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그 지금 있잖아요. 오불과는 아니고 역풍이 혹시 불까 봐서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좀 말이 안 되니까 의원들끼리 그러나 이 판사들 혼을 내줄 수 있고 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 판결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 문정권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불리한 판결들이 계속 나서 김경수, 뭐 윤석열, 또 정경심에서 이번에 최강욱까지. 그러니까 이거 손을 봐줘야지. 가만 놔뒀다가는 이게 자꾸 내년 대선도 있고 보선도 있는데 이제 임기 말로 갈수록 더 힘은 빠지는데 또 그것도 있잖아요. 박원순 그 시장 그 사건에 관해서 그 판결에 맞아요. 쭉 나왔잖아요. 성추행했다고 다른 데서는 검찰이나 경찰도 안 했는데 그 판결에 딱 확인됐다고 해버렸잖아요. 그 서울시청 비서관 판결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정권이 최근에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 해가지고 잘 됐다 이런 때 본때를 좀 보여줘야 한다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집권당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판단의 기준은 법과 원칙과 정의의 기준에 맞느냐 해야 하는데 우리 편한테 유리하냐 저 편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판단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때 전 장관이죠. 그랬고 이 법치주의 제가 이야기 많이 할 때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법대로 한다고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에 맞더라도 그게 어떤 집행을 하는 게 법의 정신에 맞아야지. 헌법의 정신에. 법에 탄핵 헌법재판소법에 물론 있죠. 그러면 그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 보수 정권일 때 그 당시 진보들 야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법에 있는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게 법의 정신이 안 맞으면은
이거는 그거는 오히려 직권 남용인 거예요. 이게 위법이고.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법원 집행하는 것 외양은 갖췄는데 전부 다 법의 정신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게 법의 정신에 안 맞게 계속 이런 걸 갖다 던지니까 국민들이 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나 누구나 양심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거고 법의 정신에 맞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어떤 대통령에 대한 존경,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자꾸 생기는 거지. 대깨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는 거는 추미애 장관 때부터 그랬어요. 수사지휘권 물론 법에 있죠. 그렇지만 그 지휘권 행사가 전혀 그 지휘권을 놔둔 어떤 법의 취지 안 맞게 모든 걸 하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이 지지를 잃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도 지지를 잃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탄핵도 법에 있죠. 그러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그럴 겁니다. 우리 법대로 했다고. 네. 법대로 한다고 다 그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네. 특히 지금 이번 임성근 부장판사 예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사법부로 가져와요. 사법부 맞습니다. 정치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이 남발하잖아. 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해결 못 해가지고 그것이 사법농단으로 해서 재판거래로 이렇게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들한테 입맛에 안 맞고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대깨문을 비롯해서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고 그 탄핵해야 한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뭐 파면까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정치권도. 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사법부다 똥볼 던져놓고 나중에 사법부만 동네북을 만드느냐 이게 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게시판 그 운영하는 거기도 명백히 지침을 그다음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대통령이 할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청원을 받고 이래야지. 지금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완전 무슨 불만을 갖다가 그게 쏟아놓는 쓰레기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청와대 게시판조차도 어떤 권위라든가 거기에 한번 올라가면 아주 뭐 천금보다 더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보고 뭐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 희한한 청원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지금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정권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그렇다. 제발 좀 대깨문의 정치적인 어떤 그 희화화의 장소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해야겠다고 작심을 해가지고 특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인데 앞장을 섰는데 전에도 뭐 여러 차례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했지만 독재국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찰과 사법부 장악인데 검찰을 장악하려고 1년 내 1년이 아니죠. 조국, 추미애 한 1년 잇따라 몇 개월 되네. 타자를 내보냈는데 완전히 패장들이 돼갖고 물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라도 손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인 것 같은데 판사들은 이런 걸 보면서 열받을 것 같아요. 판사들 지금 우리 고 교수님 잘 아시지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그런다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권이 워낙 174석 법여권 하면 180석 정도 가지고 있고 청와대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데 이게 점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한 판사들 있죠.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자기 판결에 대해서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판사 개인의 어떤 이력이라든가 성향에 대해서 네가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지 않느냐. 이거는 판사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뭐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발생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현 정권을 향해서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권력은 절제할 때 그 권위가 서는 법이다. 네. 권력이 있다고 그걸 마구 휘두르면은 그 권위가 떨어지면 권력의 권위가 떨어지면 있죠. 우리가 지금 정권도 힘이 있고 조폭도 힘이 있습니다. 조폭도 시장 상인한테는 힘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조폭 힘 있죠. 예, 조폭은 절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 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멸시를 받고 정권은 권력이라는 거,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그게 올바르게 행사되고 어떤 도덕적 힘을 가질 때 존경을 받는 거지. 그게 국가 권력도 이 도덕적 힘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멸을 받습니다. 물론 총칼을 있고 경찰이 있고 하니까 국민들이 바로 되들지는 못하지만 그보다도 있죠. 마음속으로 어떤 멸시를 받을 때. 그럼요. 그거는 이제 정권이 몰락해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4월 그 총선 이후에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졌는데 제발 그 권력 행사에 지금 아까 말한 법관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덕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도덕심을 잃은 권력의 행사는 그거는 조폭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111명이 탄핵안 발의에 했죠. 서명을 했는데 151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 과반 순위가 300명의 과반이니까. 민주당에도 또 양심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고 이건 또 비밀 투표거든요. 공개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사항이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말은 못하지만 그 명분으로 그렇게 밀고 가니까 이렇게 해갖고 사법부한테 우리가 휘둘려서야 되겠느냐 하니까 말들은 못하는데 이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곧 4월 재보선이 있는데 이런 거 탄핵하고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말씀하신 대로 남용한다. 그런 뭐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없죠. 이탈이 많이 나오면은 오히려 손해예요. 뭐 이탈이 많네 해버린다든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이제 진짜 엑스망신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궐선거 놔두고 이런 걸 보니까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고 이러면 뭐 모르겠는데 곧 그만둘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결국 4월 보선 여기서 집토끼 단속용이다. 어떤 결집시키는 효과. 뭐 그런 게 그걸 있겠죠. 보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제 이런 선에서 짚고 가기로 하고요.